올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5%가량 저렴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물가는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충주시의 국가정원 예정부지에 온갖 쓰레기와 자풀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은 물론 자전거 도로까지 제 기능을 상실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청주시청에 도입된 공유 오피스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4년간 운영해보니 득보다 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무도대회를 열어 우승한 사람을 면접을 통해 순경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체력 우수생을 뽑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올해는 29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명절을 앞둔 이맘때면 늘 물가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올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 추석 때보다 5%가량 저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추석이 지난해보다 늦춰져 성수품 출하량이 많아지는 게 가장 큰 요인인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물가는 이와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지역 소비자단체는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꿀팁으로 철저한 가격 비교를 권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전통시장 과일 상점이 오랜만에 손님들로 크게 붐빕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할인 행사에 구매 수요가 몰린 겁니다. 과일도 비싸지. 너무 비싸. 마트에 가면 너무 비싸.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런 거 고르는 거예요. 이거 먹을 거예요. 그냥 식구끼리 먹을 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은 30만 3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4.9%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최근 공급량 증가와 할인 지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은 26만 원 선, 대형 유통업체는 34만 원 선으로 전통시장이 23% 저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물가정보의 차례상 비용은 공공기관의 전망치보다 20% 가까이 비쌉니다.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은 30만 원, 대형마트는 40만 원 이상으로 공공기관보다 4에서 6만 원가량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청주 지역 9월 장바구니 물가도 지난달보다는 1%, 1년 전보다는 2.5% 이상 오르고 있어 소비자 단체들은 명절 물가 상승 요인이 남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추석 전 본격적으로 햇 상품들이 출하되고 있으니 소비자들의 구입 상품에 맞는 가격 비교 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민간 기업의 조사 플랫폼이 시민 4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4%가 올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주시가 국가정원을 조성하겠다는 예정 부지에 온갖 쓰레기와 자풀이 볼성사납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은 물론이고 자전거 도로까지 제 기능을 상실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요. 어찌된 일인지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인근 도로입니다. 도로 양옆 보도블록 곳곳에 보행을 방해하는 자풀이 무성합니다. 횡단보도 진입로부터 자전거 도로까지 덩굴 식물에 잠식된 곳도 한두 구간이 아닙니다. 수풀이 곳곳에 우거져 있어 자전거 도로는 아예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온갖 생활 쓰레기도 버젓이 방치돼 있습니다. 폭죽놀이의 흔적과 먹다 버린 유제품까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하는 표지판에 CCTV까지 설치돼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개발을 하려면 얼른 딱 하든지 아니면 정리라도 깨끗하게 해놓든지 아니 안 되면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 그냥 방치해놓고 이 트럭이 이렇게 많고 사람이 산책하는 데는 이게 안 좋잖아 이런 게. 해당 구간은 충주시 국가정원 예정지이자 숙박 상가지구로 현재 경관 조성을 위한 코스모스 생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많은 시민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변 환경 정비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인적이 드물고 언제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미지수인 만큼 해당 부지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산 마련이 어렵다는 겁니다. 충주시는 다만 미관과 안전상 긴급 정비가 필요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인근 탄금공원 인력을 동원해 상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보행 환경에 점점 더 시민들이 외면하면서
자칫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도내에서도 중앙선과 충북선, 태백선 등 일부 열차의 운행 편이 감축됐습니다. 충북선 무궁화호 열차는 기존 20회에서 16회로 4차례 줄었고 청량리에서 단양을 경유하는 KTX 이음도 평소의 70% 수준으로 단축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파업으로 화물 열차가 80% 이상 멈춰서면서 제천 단양 지역 시멘트 출하도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기존 철도 수송 물량을 육송 출하로 돌리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출하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추진했던 굵직한 사업들이 민선 8기 들어 번복이 됐어도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이례적으로 새 청사에 공유 오피스 도입을 주장하며 애착을 드러냈습니다. 이 공유 좌석은 현재 빛의 나옴이란 이름으로 운영 중인데 사실상 생명을 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년간 운영을 해보니 득보다 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홍울표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옛 청주시청사 3층에 정책기획과 등 3개 부서의 사무공간을 하나로 통합한 공유 오피스가 등장했습니다. 민간 기업인 SK하이닉스의 사례를 참조해 만든 공유 오피스의 이름은 빛의 나움. 과별, 팀별로 뭉쳐앉지 않고 개인 자리에 고정석도 없앴습니다. 그때는 좌석이 모두 자율적인 좌석이었죠. 아침에 출근하면은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거기서 일을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빛의 나움은 지금의 임시청사로 옮겨왔고 재구조화됐습니다. 과별 팀별로 자리가 배치됐고 고정석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공유 오피스는 사라지고 새 집기만 남게 된 셈입니다. 과거로 돌아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을 해보니 비효율적인 게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같은 과 같은 팀과의 소통이 어려워졌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부서와의 협업은 이상론에 불과했습니다. 애초에 공직사의 특성상 협업의 개념도 애매했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예산과 인력에 대한 구분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조직이 팀 단위인데 팀 단위 업무 협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편리하게 팀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앉아있게 됐습니다.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민선 8기 들어 자신의 역점 시책이 뒤집혀도 가타부타 언급이 없어 왔는데 처음으로 공유좌석에 대해서만큼은 애착을 드러냈지만 새 청사에 도입될 가능성은 전무한 것입니다. 현실화되기 힘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총선 행보 겨냥 등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게 된 이유입니다. 다만 입장문에 들어간 주차장 면적 축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 시대 주차장 면적 확대가 교통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청주시가 고민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은 무도대회를 열어 우승한 사람에게 면접 기회를 주고 이를 통과하면 순경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9명을 뽑는데 충북에서도 무도 특채를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예비 경찰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경찰청장기 통합 무도대회 복싱 종목에 참가한 경찰준비생 최보연 씨. 날쌘 움직임으로 상대의 빈틈을 찾아 연타를 날리고 긴팔을 이용해 펀치를 적중합니다. 결승전까지 3경기를 모두 이겨 51kg 이하 체급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어 3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최보연 씨는 볼펜이 아닌 글러브를 선택했습니다. 취미였던 운동으로 무도 특채를 꿈꿨고 쟁쟁한 현역 대학 선수나 실업팀 선수들을 꺾기 위해 밤낮으로 체육관에서 훈련해왔습니다. 재능을 살려서 무도 특채에 나가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제 질문을 받고서 경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복싱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청 태권도부 김민경 선수도 무도 특채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76kg 이상 체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겁니다. 소속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진로에 고민이 많던 찰나 특기를 살려 재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온 힘을 다해 시합을 치렀습니다. 제 특기를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신체 조건도 좋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쪽으로 꿈을 정하다 보니까 경찰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 경찰청은 검도에서만 뽑던 무도 채용을 지난 2019년부터 복싱과 태권도, 유도, 레슬링 등 5종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체력 우수생을 많이 뽑아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우승을 차지한 77명 중 29명은 면접을 거쳐 정식 임용될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제51회 봉황대기 준우승을 차지한 세관고등학교가 오늘 학생과 동문,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열고 청주 야구의 저력을 전국에 떨친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기념행사에서는 동문들이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기탁하면서 모교 야구 발전을 염원했고 다 함께 결승전 당시 영상을 시청하면서 최선을 다한 선수단에게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이정배 세관고 교장은 주말리그 7연패와 봉황대기 준우승으로 개교 70주년 선물을 안겨준 선수단에게 감사하다며 더 큰 내일로 도약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2달이 지났지만 희생자 유족들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생존자들도 당시의 기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현장의 공포감과 희생자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싸우고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나 수면장애는 기본적인 후유증이고 샤워를 할 때에도 숨이 막히거나 음악만 들어도 눈물이 흐른다는 게 현재 생존자들이 밝힌 심리 상태입니다. 본인이 탈출한 그때의 트라우마보다 목격자로서 그 자신이 구하지 못한 다른 사람에 대한 죄책감. 하지만 지금까지 자치단체, 기관에 안부나 상태를 체크하는 전화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참사의 후유증은 1년 이상이 지난 뒤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문가들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진상규명이나 이런 지원에 대한 싸움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싸움이 어쨌든 끝나고 나서야만 당신들의 건강을 겨우 살피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송 참사의 수습 과정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고 유족, 생존자들의 소통 창구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의 연락처도 다 제가 찾은 거지 구청이나 시청에서 제공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분향소를 둘러싼 갈등 역시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앞선 참사의 진상조사, 심리 치유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해서 평소에 관련 기관들이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놓지 않으면 발생이 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모여서 논의가 되지 않거든요. 유족과 생존자들은 참사에 대응할 수 있는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 체계적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도의회는 재난 심리 치유 관련 조례 제정과 추모공원 조성, 피해자 지원 전담 공무원의 지정도 언급한 가운데 논의된 내용들이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정책에 직접 반영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도내 87개 청소년 시설과 기관 단체로 구성된 충청북도 청소년 직능단체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 삭감 결정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여가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지역에 지원되던 38억 원의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활동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복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더 나은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해 청소년 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제천시 의회의 여야 간 다툼이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천시 의원 3명은 지난 11일 임시회에서 의결한 2기 예결위 구성에 자신들이 포함된 데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8명과 민주당 5명으로 구성된 제천시 의회는 추경 심사를 위한 임시회 회기를 진행 중이지만 예결위 구성안이 의장 직권으로
법원으로 상정돼 통과된 이후 사흘째 파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주미술협회가 마련한 2023 청주국제아트페어가 오는 17일까지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청주아트페어는 충북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로 지역 작가를 비롯해 전국 갤러리, 미국, 일본, 독일 등 20여 개국 50여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 판매됩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하는 제천 박달가요제가 오는 16일 오후 7시 제천시 고암동 제천 비행장 특설 무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가요제에는 예선을 거친 본선 진출자 10명이 대상 1,000만 원의 상금을 놓고 열띤 경연을 펼칩니다. 또한 김용임, 유진아, 이찬성, 추혁진 등 초대 가수의 축하 공연도 마련됐습니다. 올해 가요제는 참가 연령이 12세에서 60세로 확대되고 상금 총액도 2,200여만 원으로 크게 증액됐습니다. 충북 지역 아파트값이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충북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주 상승률 0.03%의 4배 가까운 0.11%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폭은 지난 2021년 12월 셋째 주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재난 참사 이후에 겪는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 자체는 커졌지만 아직도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지자체의 시스템과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참사 예방을 위한 재난 시스템 구축 못지않게 참사 이후에 피해자들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세심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